안녕하십니까. 군전문 이주하미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 경찰, 소방, 해경,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의료 첨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즉 현부심 관련해서 최근 문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 부대 그리고 이제 모 본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모 사단에서 제가 현부심 청구를 했을 때 회신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신체 등급 3급은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대의 안내에 대한 규정 설명에 대해서 병역법 및 육군규정에 의거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군복무 부적응 정도에 따라 소속 부대 건의 사단조사위원회에 접수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5급, 6급은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육군본부 전역심사에서 의결합니다. 왜냐면 이건 육군보병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핵심은 신체 등급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얼마큼 빨리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병원 자료나 군병원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 그리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선에 있는 모 부대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모 부대에서 5급을 받지 못하면 현부심을 진행해주지 못한다. 군병원에 갔다 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왼쪽 하단 2번에 보시면 신체 등급 5급과 6급은 군병원의 의무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각 군본부에서 전역심사에서 의결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5급, 6급을 받아서 현부심을 진행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사실 확인하시고요. 우측은 육군본부의 답변입니다. 군병원 신체검사 5급 판정자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병역법 65조 1항 1호, 병역법 시행령 137조 1항 이거 해서 심신장애 전역심사 대상자로서 마찬가지로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바뀐 내용은 없다는 사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질문, 댓글, 그 다음에 유선으로 문의하셨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만 찝어서 한 9가지 정도 준비했고,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남겨놨으니까 설명을 드리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현부심은 신체급수 5급이어야 가능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현부심은 신체급수와 관계없이 지휘관 결심이 있고 규정에 부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군병원에서 신체급수 5급 결정이 되면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 처분이 됩니다. 결론, 현부심은 자대에서, 의무심사는 군병원에서, 그리고 현부심은 신체급수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부심을 하려면 다른 부대로 가야 한다. 야전전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맞는지요?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일반 보병부대가 아니라 병사분이신데 특전사에서 근무하시는데 부상을 입어서 현부심을 요청했더니 야전 전환을 해서 거기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부심을 해서 다른 부대로 간다면 그 부대 가서 다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다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 지휘관이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에서 현부심을 요청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곤란으로 현부심을 요청했는데 진행 중에 지휘관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의를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현부심은 군복무 곤란 질환자, 군복무 적응곤란자, 정신질환 증상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부상을 입고 신체가 곤란해서 신체 등급이 4급을 받았는데
그걸 이유로 현부심을 요청하고 진행 중인데 빨리 진행을 해줄 테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와라. 이거는 군복무 곤란 질환자로 해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군복무 곤란, 적응 곤란자나 정신질환자로 전환해서 그냥 빨리 행정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신체 곤란으로 행정 절차를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역정전환이 되면 정신과 관련돼서 대기는 5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기본 대기 기간도 있지만 5순위는 언제 소집이 될지 모르고 또 최대한 긴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체가 곤란하신 분들의 현부심은 반드시 신체 곤란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해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뭐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야, 너 그거 얼마 전에 결정 났고 그거 계속 복무하라고 돼 있어. 너 계속 복무해. 보직 바꿔가서 해줄 테니까 계속 복무.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의 결과가 왜 계속 복무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말로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네,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에서는 부결 처분, 부결 이유서를 반드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해줬는데 나는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부결 이유서를 요청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또 현부심을 진행해서 안 됐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부결 이유를 알아야 뭐 추가적인 보충 서면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 너 현부심을 진행했는데 계속 복무가 나왔어. 너 이제 계속 복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대신에 계속 복무 결정문이나 통지서, 계속 복무 처분서를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셔서 받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부대 현부심 관련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규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 곤란자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되어 있고요. 정신곤란 질환자, 정신 관련돼서는 2주에서 3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대에서 부적합 조사서를 준비하는 기간은 별도이기 때문에 예, 그 신체 곤란자든 정신곤란 질환자든 부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2개월, 3개월, 그리고 2주에서 3주는 규정이지 부대에서 얼마만큼 빨리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기간도 단축된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사항입니다.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정사님, 저 4급 판정 받았는데 이 바로 현부심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병원의 4급 판정은 신체 급수 판정일 뿐입니다. 현역에서 4급 판정은 지휘관 결심이 없으면 예, 현역 복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휘관이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끔 결심을 하셨다면 이게 또 규정에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현부심에 대한 행정 절차, 현부심에 대한 부적합 조사서 준비는 모두 지휘관의 결심사항입니다.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무조건 현부심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부대 지휘관님께서 너 보직 변경해가지고 다른 임무 수행을 해, 너 주특기 변경해서 이 임무 수행을 해 라고 하셔도 예,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활, 보존적 치료기간 등의 수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소견이 되어 있으면 지휘관님과도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병행생활 전문상담가님이나 행정보호관님이나 소대장님하고 함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현부심을 원활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입니다. 현부심을 위한 서류 준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이 또 물어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치료를 받았으면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뭐 의무기록 사본, MRI, CD, 기타 등등을 준비해서 부대에 제출하면 되고요. 부대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대에서 진행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관 의견서, 뭐 동료 확인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서에다가 전부 다 작성을 하고 그 안에 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상담 병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현부심을 위한 준비 서류는 기본은 군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4번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출을 했는데 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발급을 받으면 그거를 복사해서 4번을 2부에서 3부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현부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드리는 겁니다. 관련 현부심 대상자가 되면 이제 여기는 중대라고 표현했지만 그 소속 부대에서 현부심 조사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지휘관 대대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대대장님 승인 이후 연대 인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사단 인사처로 보고 후에 현역복무 대상자로 회부가 돼서 사단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 시에 지상작전사령부에서 2차 심사 후 결정에 따라서 계속복무, 보충력,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금 통상적인 제대 구분으로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지작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육직부대, 국직부대 뭐 이런 부대에서는 또 해당 절차가 별도로 있고 가끔 본부에서도 최종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제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다는 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로 현부심에서 계속복무 결정이 됐습니다. 재심 요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횟수와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복무 결정이 나서 계속복무 결정문을 보면 관찰기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찰기간 및 치료기간은 이미 현부심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또 누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복무가 결정되었을 때는 좀 낙담하지 마시고 지휘관과 다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심 청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와 관련돼서 2020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9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진행하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와 이지아미 21 군전문 행정사들이 진행하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의 절차는 규정도 틀리고 관련된 법령도 틀리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도 틀립니다. 내부적으로 부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현부심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내 최초 군 전문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이 현부심에 대해서 정확한 노하우와 정확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심사부터 재심 청구, 3심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국 대부분의 중요한 위치에서 대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아미 21 군 전문 행정사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훈 업무와 관련돼서 영상을 드리고 있고 또 현보심과 관련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서 좀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소음이 있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군인 징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로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의무 경찰, 소방, 해경,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첨단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